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tv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제법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다우 지수가 이제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일단 뭐 하락세가 좀 심상치가 않아서 제가 어제는 이제 장중 시황 방송을 해 드렸는데요. 어제 개장 직후부터 해갖고 뭐 한 40여 분 장중 시황 방송을 이제 찍어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날의 상승은 이제 그 전날 그 빅스가 이제 급등한 데서 이게 이제 경계 심리가 이제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튿날 결국 이제 급락이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그 전날만 해도 이제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뭐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날 그 빅스가 아주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빅스는 이제 통상 뭐 공포 지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공포 심리가 상당히 고조돼 있다. 그 여파로 결국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실제 뭐 직접적인 원인은 최근에 어쨌든 이제 발표되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괜찮게 발표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잦아들면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6%대로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던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도 엔비디아는 뭐 전날 이 장중에 막 2% 하락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또 0.8% 이렇게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총 2위인 그 애플하고 시총 차이가 뭐 500억 달러에도 이제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하락은 이제 그 빅스 지수 거기에 이제 예견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지난번 요 4월 초 이후에도 이제 이 빅스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던 요런 적이 있었죠. 요번에도 이것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요게 뭐 여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이때 모습하고도 좀 유사할 정도로 아주 그냥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쨌건 이제 어제 제가 장중 시황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이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인상은 없을 거라는 거. 그게 어쨌든 파월 의장의 이제 지난번 발언이었고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뭐 금리 인상은 사실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금리는 이제 작년 7월 5.5%로 이제 인상한 이후 지금 한 10개월째 금리 이제 변동이 없는데 결국 이제 금리 고점하고 이제 지수 고점은 이제 시차를 두고 결국 이제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금년에 어쨌든 지수 고점이 나오면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하락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올해는 뭐 하여튼 그런 해가 될 가능성이 이제 많다. 요런 건 항상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당장 하락할 거냐 하는 거는 뭐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금리 고점 이후에 최장 1년 한 4개월 후에 지수 고점이 나타난 바가 있는데요. 그 예를 이제 적용을 하더라도 금년 작년 7월 달에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점을 쳤기 때문에 늦어도 이제 금년 한 11월 정도까지는 이제 고점, 지수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지금은 뭐 어쨌든 이제 뭐 경기도 좋고 기업 실적도 좋고 뭐 이래서 뭐 이 지수가 이제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끝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날도 이제 그 FRB에서 이제 오후 2시에 14시에 그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FRB의 그 12개 지역 연준의 그 경기 보고서. 요게 이제 그 FOMC가 열리기 2주 전에 이제 미리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요. 다음 FOMC가 이제 6월 11일, 12일 요때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FOMC 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12개 지역 연방 준비대도 이사회에 해서 이제 집계하는 이제 경기 보고서가 되겠는데, 경기 보고서가 하여튼 소폭 확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제 비관적인 전망이 이제 다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어쨌든 이제 머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경기 확장도 뭐 끝없이 계속 확장할 수만도 없고, 고금리 기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이제 시장에 경제에도 이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지수가 이제 고점을 칠 가능성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건 이제 당장 뭐 닥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뭐 좀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하여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보면은 뭐 이게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상승이 겨우 2개, 나머지 5개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테라픽 10에서도 3개가 상승하고 이제 7개가 하락하고. 그래서 이날은 이제 특히 이 기술주보다는 이 가치주, 배당주 이런 쪽이 좀 더 하락이 컸던 그런 날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하락한 종목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은 또 장 마감 후에 세일즈포스닷컴이라고 이제 그 다우 종목이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뭐 시간에서 뭐 16%대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테라픽 10에서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제 제일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우 종목이죠. 다우 종목이 3점, 이게 다우 종목이면서 또 이게 다우 종목 중에서 주가가 또 제일 비싼 종목입니다. 이게 다우 지수 산출 방식은 어쨌든 주가 평균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높은 주식이 크게 하락을 하면 지수가 이제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S&P나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건 전부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모든 대부분의 지수가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다우 지수만은 이제 주가 평균식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비싼 종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제 비싼 종목, 가장 비싼 게 유나이티드 헬스, 두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어쨌든 요 빅스 차트는 계속 하여튼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는 이제 14시에 발표한 이제 베이지북
지역 경기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으로는 이제 CRM, 세일스포스닷컴이 이제 시간에서 지금 16.85%,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뭐 이제 종목별로 봐도 다우 30은 3대 27, 나스닥 100은 19대 81, 그 다음에 전체에도 37대 151, 뭐 하여튼 하락이 상승에 뭐 한 적게는 뭐 4배에서 많게는 뭐 9배까지 맞네요. 하락이. 이게 이제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가 대비로는 나스닥은 이제 이날 첫 하락이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대비 뭐 아직은 여유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다우는 뭐 이미 사상 최고가여서 무려 지금 3.9%가 떨어졌고요. S&P는 이제 1.02%. 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날 하락이 뭐 이게 첫 사상, 이것도 이제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사상 최고가를 쳤기 때문에 이제 첫 하락이죠. 이것도 이날은 이제 러셀 2000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빅스가 하여튼 이날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4.6%대로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봐도 전업종이 이제 하락을 한 아주 특이한 그런 날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헬스도 많이 빠졌고, 뭐 골고루 뭐 아주 하락률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시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일즈포스닷컴 다우 종목이죠. 그거는 다우 종목이기도 한 그 세일즈포스닷컴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지금 지수 선물도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이 뭐 한 0.2%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네요. 다우는 다우 종목이 이제 그 주가 순으로 보면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가 1위,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네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캐터필러, 홈디포,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주가 순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데, 가장 싸구려가 인텔, 그 다음에 뭐 버라이즌 텍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시스코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최고 싼 주식 인텔하고 최고 비싼 그 유나이티드 헬스, 이 차이가 무려 15배가 넘죠. 이게 이 차이가 이제 10배가 넘으면은 그 싼 주식은 이제 탈락시키는 게 일반적인 법칙인데요. 그래서 이제 금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제 인텔은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텔은 탈락하고, 인텔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은 뭐 주가가 $1000가 넘기 때문에 당장 뭐 들어올 수는 없지만은 지금 엔비디아가 1148불, 근데 이게 이제 10대 1 주식 분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114불 뭐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요. 저게 이제 들어온다고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날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하고 이제 애플,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뭐 이런 건 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이날도 뭐 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총 차이가 이제 500억 불도 안 됩니다. 애플하고
2위인 애플하고, 그리고 뭐 1위인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뭐 3천억 불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이거 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정도로 참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날 시장 상황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가 여전히 이제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또 위축이 됐고, 이날은 이제 국채 금리, 국채 이제 입찰에 이제 조금 입찰 결과가 좀 미진하면서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 하락에 불을 댕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날 하락은 전날 빅스 급등이 또 영향을 준 그런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어쨌든 이제 서서히 대세 하락을 이제 준비할 가능성이 많다. 뭐 하여튼 금년 내내 하여튼 요거는 큰 이슈로 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어도 하여튼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고점 치고 이제 결국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할 수가 있고, 빠르면 뭐 조만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너무 이제 공격적인 대응은 좀 자제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금년에 뭐 131%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238%가 상승을 하고, 워낙 크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메타 플랫폼도 34%, 알파벳도 25.9%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부담으로 이제 결국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뭐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 서둘러서 대응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서서히 이제 준비는 좀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날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뭐 당분간은 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이제 기대가 되죠. 그거는 뭐 이때도 보면은 뭐 여기서 이 정도 하락은 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다우지수의 경우는 뭐 이때 저점을 이제 깰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나스닥이나 S&P는 뭐 이때 저점을 깰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조금 뭐 조정은 받고, 지수가 가더라도 좀 조정은 받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하여튼 올해 내내 쭉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시황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